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한 은평구 의회가 한 달 보름여 만에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 갈등으로 원구성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어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수색성당 교인 한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데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범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 동선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선 은평구가 운영하는 아이맘 택시 사업을 살펴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한 은평구 의회가 한 달 보름여 만에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원구성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긴급 소집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7월 선거를 4번이나 치렀는데도 번번이 부결돼 위원장 자리를 받지 못한 정준호 의원이 5번 선거 끝에 겨우 재무건설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운영위원회만 구성되면 은평구의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끝나는 상황. 하지만 의원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원구성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의를 참석 않는 거예요, 본회장에. 성운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폐회된 거죠. 갈등의 발단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명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장과 의원들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그대로 다시 또 운영위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안 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다른 의원들이 들을 적에는 좀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거죠. 원구성을 위해 한 달 보름여 만에 임시회를 열었는데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 간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야 당대당이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파벌이 나눠지면서 생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반으로 나눠져가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또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추천을 의장이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의장이 하고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이제 의원들끼리 내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천이 이루어지기 했었거든요. 의회 내부에선 의장이 독단적으로 권한만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장이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거, 의원들 하나하나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못 쓰잖아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민생은 뒤처진 채 갈수록 태산인 원구성 과정에서의 의회 파행.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원구성을 못했다는 불명예도 모자라 밥그릇 싸움 행태만 보여주고 있는 구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 발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이어서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수색성당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9일 오후 2시 기준 수색성당 관련 확진자는 5명이 됐습니다. 이 성당 관련 집단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성당 방문자 400여 명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역학조사에서 미사 참석 그리고 교인끼리 다가 및 식사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은평구 수색성당을 방문하신 분은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또 최근 한강공원 방문자가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감염 확산을 걱정해 한강공원 내 음식물 배달 주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야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원 내 모임, 음주, 취식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천과 은평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도 짚어보겠습니다. 9일 오후 2시 기준 은평구 확진자는 214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1명이고 122명이 퇴원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1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10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우리 지역의 발생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 어디까지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의 한 지자체는 동선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를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청 민원 게시판입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선을 알아야지 약간 어디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챙길 거 챙겨야 되는데 못 가니까 계속 집에 있어야 돼서. 어느 정도는 그 동네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카페면 어느 카페, 무슨 뭐 이쪽이면 이 건물 정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온 지자체들, 그 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동 동선을 파악을 했으면 방역당국에서 방역을 할 거 아니에요. 방역하면 괜찮아지는 건데 그거를 공개함으로 인해 갖고 그 매장의 어떤 생존권까지 다 박탈해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6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권고 성격의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성별과 연령 등 확진자를 추측할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확진자 방문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접촉자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과 시간적 정보를 상세히 특정해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접촉자 파악이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 대상을 우선은 안 잡고 있어요. 우선이요. 이름이 나감으로써의 어떤 역학적인 그런 효과는 뭐 결과물을 얻어내기에는 좀 그거는 지침에 위배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게 저희 입장인 것 같아요. 문제는 지난 6월에서 7월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양천구에서 7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주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방역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확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노출하는 게 방역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주변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확진자 동선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인 반발 등의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결국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범위는 해당 지자체장의 몫으로 남아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건 감염 확산을 걱정하면서 생기는 불안한 마음 때문일 텐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 심리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 연결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은 또 무엇이고 또 코로나 블루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지금 국민이 모두 겪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울감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제일 큽니다. 벌써 6개월이나 됐는데요. 야외 활동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해졌죠.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우울증이 코로나가 발생을 안 했다라면 이런 뭐 코로나 우울증이나 또 스트레스도 사실은 없었겠죠. 또 이런 뭐 코로나 블루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래서 동굴처럼 이제 집안에서만 치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불안 증상이 악화돼 가지고 공황장애로 심각한 공황장애를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울증이 악화돼서 자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분노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도 우울증하고 같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이 거리두기 기간도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블루의 질병 코드를 신설을 해서 좀 따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 블루가 질병 코드로 따로 분류가 되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질병군을 신설을 해서 따로 관리하는 방법은 그런 방안은 저는 뭐 당연히 찬성입니다.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심리 방역을 하게 되면 진단을 획일화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좋고요. 또 이제 국민 다수가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 보험 적용을 하거나 보험 혜택을 받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구분을 하는 거는 여러모로 좀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 국민이 겪는 재난은 현대 사회에서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병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재난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좀 이렇게 지역마다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좀 지금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실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로부터 내 자신과 주변을 지킬 수 있는 대처법,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이렇게 대처법의 첫째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수면 시간, 그리고 낮에 움직이는 활동 이런 것들을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집안에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명상 이런 것들도 일정 시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하루 30분이라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를 감상하거나 이런 취미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인데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자주 연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소통을 못하면 사실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본인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힘든 분들 지지를 해보다 보면 본인도 어떤 기분이 나아지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힘들다라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거나 또는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나를 위한 시간 갖기, 또 가족, 지인과 연락하면서 지내기와 같은 이 생활 속 심리 방역 수칙도 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각종 검진이나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할 일이 많죠. 은평구가 이들을 위해서 아이맘 택시를 운영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돕겠다는 건데요.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김소영 과장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장 김소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발대식을 갖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우선 아이맘 택시가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은 각종 검진 및 예방접종을 등의 사유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야 하나 이동이 쉽지 않아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일반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아이맘 택시입니다. 아이맘 택시는 임산부와 12개월 이내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병원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거나 큰 유모차를 탑재할 수 있도록 대형 승합 차량으로 운행하며 승객 특성을 고려하여 카시트 정착, 차량용 공기 청정기를 구비하고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실시하여 이용 편의와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주민분들께는 참 반가운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이들을 위해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하죠.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 전부터 언제부터 하냐고 문의가 왔고요. 또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는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그 이용하신 주민은 산부인과를 어쩔 수 없이 방문하여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아이맘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어서 안심이 됐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한 차량이 커서 편하기도 하고 기사님들이 너무 친절했다. 또 무엇보다 무료로 해서 좋았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예산만 된다면은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무엇보다 타 자치구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겠다고 문의 전화 온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분 좋은 책임감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네, 이용 중인 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소독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이용을 불안해하는 주민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방역 대책 어떻게 세우셨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감염병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입니다. 아이맘 택시는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의무화하여 소독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쾌적하고 안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교육을 받고 아이맘 택시만 운행하는 전담 기사님께서 운전하시기에 비말 전명 등 방지를 위해 기사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또 불필요한 대화나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맘 택시 사업이 은평구의 대표적 포스트 코로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용 앱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죠. 자세한 이용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아이맘 택시 이용 신청은 앱으로 가능합니다. 아이맘 택시 이용 전용 앱인 마카롱나무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구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되고요. 은평구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서비스 3일 전부터 3시간 전까지 가능하고요. 아이맘 택시 서비스 이용 후에는 증빙자료, 진료 영수증이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맘 택시는 1일, 2일까지 이용 가능하고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8회까지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운행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운행은 관내 출발시 기준으로 8km 이내까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이맘 택시 사업이 임시 및 영유아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 아이나 키우기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맘 택시 사업이 은평구의 대표적 포스트 코로나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이동 편의가 좀 절실했던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